그럼 이제 3번, 네, 1강부터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답이 돼 있었네. 자, 다음은 화학과 우리 생활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이다. A는 보면 합성 비료의 개발로 인류의 식량 문제가 개선됐다. 맞죠? 그 다음에 B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합성 섬유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3번 C, 성능이 좋은 단열재를 이용해서 난방의 효율이 좋아졌다. 다 맞는 말이죠. 그죠? 답은 5번. 자, 이제 3점짜리 3번인데요. 이제 똑같은 새 학생의 대화인데 마찬가지로 읽어봅시다.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철을 대량으로 재련하여 건축물에 이용하고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철근 콘크리트도 그렇고. B, A는 맞는 말. B, 스타이로폼과 같은 단열재를 이용하여 난방비가 절감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스티로폼 단열되는 거 알죠? 상식이죠 이거는. B도 맞는 거. C, 유리는 석유로부터 얻는 탄소화합물로 건물의 외벽과 창 등에 이용하고 있다. 요거는 틀렸습니다. 맞죠? 유리는 석유가 아니고 어디야? 모래 속의 규소 로부터 얻죠. 마인크래프트 해봤죠? 모래 구우면 유리 되는 거. 네, 석유가 아니고 모래로부터다. 그래서 이런 거 유심히 읽고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답은 3번. 그럼 이제 2강의 2점짜리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각각 일정량의 포도당, 그 다음에 물 H2O, 그 다음에 헬륨이 있는데 여기서 H2O의 밀도는 1g/ml. 이건 뭐 상식이죠, 상식. 그 다음에 이 현재 조건 0도씨 1atm에서 1몰의 부피는 22.4L입니다. 자, 이제 가나다 읽어보면은, 자, 포도당 일단 분자량을 먼저 찾아야겠죠. 질량 나오고 부피 나왔으니까 분자량부터 먼저 찾아보면은 포도당은 분자량이 180입니다 외우면 편하죠. C 6개 12 곱하기 6, 1 곱하기 12, 16 곱하기 6 해서 다 더하면 180 나옵니다. H2O는 18이죠. 그 다음에 헬륨은 4입니다. 원자량이 그대로 분자량이 되는 거죠. 이제 문제 보면은 기억에 가에서 포도당의 양은 0.01몰이다. 몰은 질분몰이죠. 질몰. 그럼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 분자량은 180이고 질량은 1.8g이었죠. 그러면 0.01 몰. 맞다. 자, 이제 이렇게 계산 안 해놓고 딱 봐도 보여야 되죠. 이제는 이런 게 니은 나에서 H2O의 분자수는 3Na개이다. 자, 18mm입니다. 근데 아까 밀도가 1g/ml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18g이 되는 거고, 질량은 18g, 분자량도 18. 그러면 1몰이죠. 1몰이면 분자수는 Na개가 되겠죠. 3Na개가 아니고 니은 틀린 거. 디귿 다해서 헬륨의 질량은 0.1g이다. 자, 일단 원자량이 4입니다. 원자량이 4고 5.6L가 있답니다. 22.4L가 1몰이죠. 그럼 5.6L는 4분의 1몰이 되겠죠. 그럼 질량으로는 1g 되겠죠. 1몰에 4g이니까 4분의 1몰에는 1g이 되겠죠. 틀린 거. 답은 1번. 자, 그러면 이제 2강의 3점짜리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온도랑 압력이 일정한 T도씨 1atm 조건입니다. 가, 나, 다가 있는데 일단 가에서 다의 분자당 구성원자 수는 전부 다 3개씩이다. 근데 가는 XY, 나는 YZ, 다는 YZ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일단 가는 둘 중에 하나죠. X2 어디다 갔을까? 검은색으로 쓸게요. X2Y거나 XY2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나랑 다는 Y2Z랑 YZ2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나고 하나는 다일 것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보면은 두 번째로 힌트로 나와 있는 게 1g당 부피랑 1g당 Y 원자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g당 혹은 같은 질량 혹은 단위 질량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일단 질량이랑 관계되는 식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질분몰이죠. 항상 외우려고 했던 거. 질분몰, 질량은 분자량 곱하기 몰, 뭐 분자량은 몰분의 질량,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우리가 썼는데 질량 기준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질량은 분자량 곱하기 몰이 되죠. 근데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 1g당 같은 질량의 혹은 뭐 단위 질량당
이런 말이 나오면은 다 똑같은 말이죠. 결국에는 질량이 같은 조건이다 라는 뜻이잖아. 똑같이 1g일 때, 질량이 똑같을 때, 똑같은 단위 질량일 때 이제 뭐 분피라든지 분자수라든지 뭐를 비교를 하는데, 이때는 당연히 분자량이랑 몰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죠? 질량이 항상 같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분자량이 커지는 만큼 몰은 반대로 작아져야 되고, 반대로 분자량이 작아지는 만큼 몰은 커져야 되고, 반비례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온도랑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몰은 뭐랑 비례합니까? 분자수랑 항상 비례하고, 그 다음에 부피랑도 비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 문제에서 1g당 뭐 분자량이래, 분자수, 부피, 몰 이런 말이 나오면은 질량이 같다는 조건에서 분자량과 몰, 분자량과 분자수, 분자량과 부피는 전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요만은 분자량과 반비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요 문제는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일단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에서는 1g당 부피가 나와 있습니다. 1g당 부피가 나와 있는데 부피는 분자수도 되고 몰도 된다는 거 아까 설명 들었으면은 당연히 눈치를 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보면은 가는 23V, 나는 23V, 다는 22V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분자량이 나와야겠죠. 밑에다가 좀 더 정리를 해봅시다. 밑에다가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1g당 부피가 23대 23대 22다. 그러면 이게 나오면 항상 분자량을 알려준 거다 라는 거라고 했죠. 분자량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 다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구할 때는 두 개를 먼저 구하고 세 번째 거를 차근차근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가나를 먼저 해버리면은 보면은 23, 23이니까 똑같이 23, 23이잖아. 그럼 얘를 뒤집을 때 숫자가 더러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나다부터 먼저 하면은 23대 20이죠. 반비례 관계를 해주면은 분자량은 22대 23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나랑 가랑 이번에 한 번 더 해주면은 똑같은 값이니까는 나의 분자량도 가의 분자량도 똑같이 22가 된다. 여기까지는 뭐 기억이 얼추 나죠? 문제 풀었을 때. 이렇게 해서 분자량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분자식을 찾은 다음에 원자량을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해서 멈춰놓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1g당 Y 원자수죠. 1g당 Y 원자수입니다. 원자수가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원자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분자수 먼저 구하고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원자수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원자수면은 전체도 있고 뭐 X, 뭐 A, 뭐 B 많죠. 전체 원자수를 구할 때는 분자수 구한 다음에 분자당 전체 원자수를 곱하면은 됐고, X 원자수를 물어봤으면은 분자당 X 원자수를 분자수에 곱하면 됐고, 뭐 A, B도 똑같죠. 뭐 이런 식으로 곱하면은 됐었다.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요. 그럼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은 1g당 Y 원자수를 물어봤습니다. 1g당 Y 원자수를 구하려면 당연히 1g당 분자수를 먼저 구해야겠죠. 1g당 Y 원자수, 그러면 1g당 분자수를 먼저 구해야 된다. 거기다가 분자당 Y 원자수를 곱하면 된다. 오케이? 이것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공식이죠. 그래서 지금 가랑 나를 보면은, 지금 가랑 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1g당 Y 원자수가 상대값으로 2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1g당 분자수는 요게 1g당 분자수랑 똑같죠? 부피, 분자수, 몰 다 비례하니까 1g당 분자수는 1g당 부피랑 똑같은 말이다. 그러면은 가랑 나에서 23V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때 분자당 Y수를 곱하면은 두 개가 같은 값이 돼야 된다. 근데 보니까 1g당 분자수는 두 개가 같은 값인데 결과인 Y 원자수는 두 배 차이가 나죠? 그 말은 분자당 Y 원자수가 가랑 나랑 두 배가 차이 난다. 그러려면 가랑 나의 분자식을 우리가 맞출 수가 있겠죠?
보자. 가는 요마 둘 중에 하나고 나는 요마 둘 중에 하나인데 y 원자수가 분자당 y 원자수가 2배 차이가 나려면은 xy2랑 yz2 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야지 가는 분자당 y 원자수가 2개 나는 분자당 y 원자수가 1개 돼가지고 곱하면은 2대 1이 나오니까는 그쵸? 그러면 분자식 우리가 구했습니다. 가는 xy2 나는 yz2였죠. 그럼 자동으로 다가 y2z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식을 우리가 구했고 그럼 이제 분자량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가는 xy2였죠. xy2 나는 yz2 다는 y2z.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자식도 구했고 그 분자식에 대한 분자량도 알고 있으니까는 미지수 3개, 식 3개 연립하면 풀리겠죠.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요 숫자만 봐도 대충 감이 옵니다. 어떻게? x는 x랑 옆에다 쓸게요. x랑 y랑 z가 있으면은 자 보니까 yz2랑 y2z는 z 하나 y 하나 차인데 분자량이 1 차이 나잖아. 그 말은 y가 z보다 원자량이 1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죠? z 하나 없어진 대신에 y 하나를 추가했더니 분자량이 1 늘었다. 그럼 y가 원자량이 1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22를 일단 3으로 나누면은 7, 7, 7인데 778, 778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z 두 개가 77, y 하나가 8 돼서 합하면 22. 그럼 y2z는 8, 8, 7이죠. 그러면 더하면은 23 되는 거 맞고. 그럼 y2는 y 두 개니까 8, 8인데 총 22가 되려면 x는 6이 되면은 되겠다. 맞죠? 6, 8, 7 이렇게 각각의 원자량을 구했고 두 번째로 a 구하면 되죠. A는 Y2Z의 1g당 Y 원자수입니다. 분자량 구했고, 뭐, A 구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나랑, 이건 파란색 그럴게요. 나랑 달을 비교하든, 가랑 달을 비교하든 하면은 되겠죠? 나랑 달을 비교를 할게요. 요 밑에 거 잠깐 지우고. 나랑 달을 비교를 할 건데, 1g당 분자수는 여기 나와있죠? 23대 22. 나랑 다가 23대 20입니다. 분자당 y 원자수는 나는 1, 다는 2죠. y2z니까.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은 23대 44가 되네요. 근데 표에 나와 있는 값으로 치환을 하면은 요거는 1이 돼야 되고 요거는 a가 돼야 됩니다. 그럼 a는 23분의 44 맞죠? 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A는 23분의 44고 X의 원자량은 6, Z의 원자량은 7 곱하면은 3으로 2로 약분되죠? 3, 22 그러면은 46분의 46이 아니죠. 69분의 154 답은 4번이다. 수능특강이 여기 문제인데 숫자가 한 번씩 더럽게 나올 때가 있어요. 수능특강이 그래도 실제 우리가 모의고사 때는 아마 웬만하면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지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도 연습한다 치고 사실 내가 목표로 하는 것보다 더 오버 트레이닝 하는 게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서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는 뭐 어쩌겠어요. 문제를 이렇게 나왔을 때 풀어야지. 그지?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강으로 넘어가서 일단 2점짜리 3번 먼저 보겠습니다. 금속 A가 염산이랑 반응하는 이런 반응식이 있는데 2A 플러스 6HCl 반응해서 이런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일단 금속 A Wg을 있는데 이걸 충분한 양의 HCl과 반응시켰답니다. 그때 생성되는 H2O의 부피를 계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거를 보기에서 골라라. 자, 이런 류의 문제가 한 번씩 나오는데 이제 많이 풀어본 유형이 아니라서 당황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너네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일단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뭐냐면 H2의 부피입니다. 맞죠? 구해야 되는 거는 H2의 부피. 무슨 색으로 하지? 뭐 노란색으로 할게요. H2의 부피다. 그럼 이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H2의 부피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이걸 당연히 체크를 해야겠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는 값이 나와 있는 거. 그거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값이 나와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죠. A가 Wg이 들어있다. A가 Wg이 들어있다. 요거밖에 명확한 값이 나와 있는 게 없잖아 지금. 그럼 당연히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H2의 부피로 넘어가야겠죠. 그죠? 자, 일단 A랑 H2의 이제 관계를 구해야 되는데, 관계를 구할 때는 가장 좋은 게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죠?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B는 몰 B이기 때문에 이 몰 B를 가지고 몰 B 개수 B 관계가 몰 B 관계랑 똑같다를 이용하면 A에서 H2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A의 질량을 A 몰수로 바꾸고 A 몰수를 H2 몰수로 개수 관계를 이용해서 바꾸고 그거를 부피로 바꿔주면 끝이네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이거를 기억 니은 디귿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질량을 몰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죠? 분자량. 질분물 기억하죠? 질, 분, 몰. 지금 질량을 여기서 질량을 A의 질량을 A의 몰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그 중간 다리 분자량을 알아야겠죠. 일단 분자량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A의 분자량, A의 원자량이랑 똑같은 말이죠. 기억에 A의 원자량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요거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몰수를 H2의 몰수로 바꿀 때는 개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바로 넘어갈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H2의 몰수를 H2의 부피로 바꿔야 되죠. 몰을 부피로 바꾸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그쵸? 1몰의 부피, 몰 부피를 알면 되죠. 그래서 디귿에 있는 T도 CATM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몇이냐, 요것만 알면은 H2의 몰수를 H2의 부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 두 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마지막에 결국에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 요걸 구하려면 어디선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건 바로 값이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A가 Wg이 있다. 이게 가장 명확하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타고 올라가서 H2의 부피까지 구하는 방법을 이제 찾으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강의 3점짜리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 B, C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실험이 총 3개가 있네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Z는 4Y보다 작답니다. 뭐 이걸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하고, 이제 표를 보면은 전부 다 반응 전 질량, 반응 후 전체 질량분의 C의 질량, 질량값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는 부피나 몰 관계 따질 필요 없이 질량만 고려를 해주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옆에 식을 미리 써놨고요. 질량에 대해서 1번부터 보면은 반응 후 전체 질량이 1이랍니다. 그 말은 C의 질량이 전체의 질량이 된다는 뜻이죠. 그쵸? 그 말은 A랑 B는 남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A랑 B가 X, Y만큼 들어있었는데 얘네가 전부 소모가 돼서 빵이 되어버렸다. 실제 1이 비율값으로 몇 대 몇인지 모르니까는 일단 비워놓고요. 이렇게 되면은 X랑 Y가 몇 대 몇, A랑 B가 X 대 Y의 질량비로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반응식이면은 항상 질량비도 일정하게 반응을 해야 되니까. 맞지? 그러면 2번은 Z가 들어있으니까 패스하고 3번을 보면은 3번은 2X랑 4Y란 말이야. A랑 B가. 근데 X 대 Y로 반응한다는 걸 아니까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나오죠? 2X 대 2Y로 반응을 해서 A는 빵이 되고 B가 2Y가 남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전체 질량분의 C의 질량이 6분의 5라고 돼 있잖아. 이 말은 뭐요? 전체가 6이면은 그 중에 5는 C고 나머지 1은 누구다? B다. 그러니까는 B랑 C가 1대
5로 남아있다. 그래서 전체는 합치면 6이 되고 그 중에 C는 5가 되고 이렇게. 그쵸? 근데 B가 2Y니까 C는 그러면은 5배 10Y가 되면 되겠죠? 그럼 반응할 때 10Y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를 지울 수가 있죠. 왜냐면은 반응 전에 2X랑 2Y를 소모했잖아. A랑 B가. 그럼 생긴 양도 똑같이 2X랑 2Y만큼 생겨야겠죠. 없어지는 만큼 생겨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X는 Y로 나타내면은 2X가 8Y니까 X는 4Y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X를 4Y로 고쳐주면은 여기는 8Y가 되겠죠. 8Y 맞나? 근데 어차피 Y도 공통이니까 Y도 같이 지웁시다. 그래서 그냥 X랑 Y가 1대 4다 라는 거를 넣을게. 그럼 여기는 4가 아니고 8. 그 다음에 Y는 4. 여기는 X는 4Y니까 4. 여기는 4대 1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도 똑같이 없애주면은 X랑 Y는 4대 1로 반응을 한다. 그러면 생긴 C는 5만큼 생겼겠죠. A 1번식에서. 자 2번식도 보면은 8, 4가 있었는데 반응할 때 4대 1로 반응하니까 8대 2로 반응을 했겠죠. A랑 B가. 그리고 생긴 놈은 이거 지워도 되죠? 지우고 남겨두죠. 남겨두고 생긴 거는 10만큼 생겼다. 그래서 C가 10이 생겼고 Y가 2가 남고 A는 없다. 이렇게. 그죠? 자 이제 2번만 채우면 되는데 이제 여기만 집중을 하면 되죠. 여기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일단 Z가 몇인지 모르니까는 모르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죠. 보니까 4A가 4, B가 Z만큼 있는데 경우는 두 가지죠. 얘가 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가 빵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알고 있는 놈이 먼저 빵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빵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A랑 B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알고 있지. 그리고 줄 좀 쳐놔야겠다. 4대 1대 5로 반응한다. A, B, C는. 그러면은 A가 4가 소모됐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5가 돼야겠죠. 그러면은 5. 반응 후에 전체 질량분의 C의 질량이 2번에서 9대 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9일 때 C가 5면은 나머지 4는 B가 돼야겠죠. 그럼 Z는 5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면은 Z는 5고 Y는 내가 1로 치환했죠. 그럼 4Y는 4가 되잖아.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Z가 4Y보다 커져버리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문제에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가정이다 라는 거죠. 한계 반응물은 A가 아니고 B가 한계 반응물이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B가 한계 반응물인데 그럼 정확히 얼만큼 소모해서 빵이 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가운데를 채워야 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가운데 한계 반응물인 놈은 지우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A가 4A만큼은 소모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생긴 C는 4대 5로 반응하니까 A가 4A 소모됐으면 C는 5A 생겼겠죠. 5A 생겼다. 그럼 A는 4 빼기 4A만큼 소모가 됐다. 이때 전체 질량분의 C의 질량이 9분의 5를 만족해야 된다. 요 말은 4 마이너스 4A랑 5A랑 비율이 4대 5가 돼야 된다. 요거죠. 요거를 만족하는 A는 몇이면 될까요? 네, 맞죠. A는 2분의 1이면은 만족이 되죠. 그럼 얘는 2가 되고 얘는 2.5가 되잖아. 그치? 이렇게 찾아도 되고, 처음에는 딱 보면 나오잖아. 딱 보면 봐봐. 지금 얘가 4대 5로 반응하는데 남아있는 놈이 4대 5로 남아있어야 돼. 그러면은 2 빼면은 2.5 생기니까 2 남고 2.5 생기고 전체 4.5니까 전체 분의 C는 9분의 5 되고,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한 수를 넣어보면 이제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그럼 가운데도 찾을 수 있죠. 4대 1대 5니까 마이너스 0.5를 소모해야겠죠. 그 말은 Z가 0.5다. 파란색으로 이것도 Z는
0.5다. 요게 되는 거지. 자, 다 구했습니다. 이제 A의 분자량 분의 C의 분자량 ZX 넣으면은 Z가 0.5일 때 X는 4였죠. 4. 그 다음에 A 분자량 C의 분자량은 질량 구했고 계수 알고 있으니까 분자량은 몰분의 질량인데 화학 반응식에서는 몰이랑 계수랑 똑같죠. 계수분의 질량을 넣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반응할 때 질량과 계수의 비를 보면은 된다고 했다. 자, 그래서 A의 분자량은 계수는 2고 반응할 때 질량은 4죠. 2분의 4. C의 분자량은 계수는 2고 반응할 때 질량은 5죠. 지금 4대 5로 반응하잖아. 계수는 2대 2고 맞지? 그래서 2분의 4분의 2분의 5. 자, 결국에는 2분의 2.4분의 5 곱하기 8이네요. 답은 15번. 자, 이제 10강의 2점짜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진공용기에 물을 넣었답니다. H2. 이걸 넣은 후 시간에 따른 증발 속도, 그 다음에 기억의 양을 나타냈대요. 일단 증발했다고 했으니까는 두 가지 반응물 생성물은 액체, 물과 기체, 수증기 두 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의하게 봐야 될 거는 일단 n이 m보다 크다. 이렇게 관계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t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다. 일단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항상 똑같죠? 안 변합니다. 그죠? 안 변하고 기억의 양, 기억은 물 아니면 수증기 중 한개겠죠? 보니까는 평형 전까지 계속 증가를 했어요. 그 말은 이거는 수증기다 이 말이죠. 1번 아마 10강 2점짜리 1번인가 3점짜리 1번인가 풀 때 이제 예전 했던 거대로 뭐 평형은 언제냐, 그 다음에 반응물, 생성물은 뭐냐, 반응물은 점점 줄고 생성물은 점점 는다. 그 다음에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는 뭐냐, 정반응 속도는 보통 일정하고 역반응 속도는 점점 증가한다. 언제까지? 평형이 될 때까지. 이거 이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이제 뭐 물론 아직 안 익숙하면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정확하게 푸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은 나중에 결국에는 문제 보고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그냥 이렇게 표로 바로 풀겠습니다. 기억은 H2O 액체가 아니고 기체, 수증기입니다. 점점 증가했으니까 평형전까지. 이건 응축 속도는 T일 때와 2T일 때가 같다. 다르죠? 속도가 같으려면은 평형이 돼야 됩니다. 응축 속도는 점점 증가를 하죠. 평형이 될 때까지. 그래서 평형인 2t 전까지는 점점 계속 증가를 할 것이다. 같은 게 아니고. 디귿에 3t일 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같다. 평형 이후면은 증발 속도, 응축 속도는 같죠. 디귿은 맞는 거. 답은 3번. 이제 10강 3점짜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도씨에서 밀폐된 진공용기에 기체 아이오딘을 넣었다. 시간에 따른 기체 아이오딘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건 승화죠. 승화. 고체랑 기체 사이의 승화 반응이고, 그 다음에 2t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다네요. 그래서 기체의 양이 점점 증가를 하다가 T2부터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문제 보면은 기억에 아이오딘의 상변화는 가역 반응이다. 평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가역 반응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죠? 맞는 거. 이은혜 고체의 승화 속도랑 기체의 승화 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T2일 때가 평형이니까 이때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일단 고체가 승화하는 속도는 일정합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기체가 고체로 승화되는 속도는 점점 증가하죠. 평형일 때까지. 그러면 T2일 때가 더 커야겠죠? 틀린 거. 그 다음에 T3일 때 고체가 기체로 승화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지문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 같습니다. 틀린 거. 답은 1번. 자, 이제 11강으로 넘어가서 이제 2점짜리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식초 1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랍니다. 이런 실험이 나오면 가장 그냥 가나다 순서대로 읽으면서 체크만 하면 되죠. 뭘 체크하냐? 가에서 식초 A 15ml에 물을 넣어서 수용액 100ml를 만들었답니다. 그럼 물만 넣었으니까 이 식초 A 15ml, 수용액 A 100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는 같아야겠죠? 그죠? 근데 이걸 또 바로 쓴 게 아니고
수용액을 50ml만 썼대요. 요걸 가지고 이제 적정을 시작했습니다. 뭘로 적정했냐면 A 몰농도 NaOH로 적정을 했는데 중화점일 때 부피가 Vml였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겠죠.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고,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1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이 몇 몰이냐, 이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항상 시작은 중화점이죠. 중화점에서 왜 중화점에 주목을 하냐? 아세트산이랑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둘 다 1양성자산이기 때문에 중화점에서는 둘 다 몰수가 똑같아야 된다. 아세트산이나 NaOH 몰수나 똑같아야 된다. 왜냐면 아세트산에서 나오는 H+, NaOH에서 나오는 OH- 몰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둘 다 1양성자산, 1염기니까 두 개의 몰수가 같다는 거는 아세트산 몰수가 H+ 몰수랑 똑같죠. OH- 몰수가 NaOH 몰수랑 똑같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세트산, NaOH 두 개의 몰수도 똑같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고, 그럼 결국에는 NaOH 농도랑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몰수를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A몰 농도고 부피는 Vml였다 했으니까 AV 미리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랑 똑같다? 아세트산의 몰수랑 똑같다. 자, 그럼 2번 넘어와서 아세트산의 몰수가 AV 미리몰이랍니다. AV 미리몰. 근데 이거 어떤 용액에 있던 거예요? 아세트산은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연마 가지고 적정했으니까 수용액 50ml. 요 안에 AV 미리몰이 들어있다, 요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100ml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부피가 2배가 돼야 됩니다. 수용액 100ml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아세트산 몰수도 2배가 돼야 되죠. 아세트산은 2AV 미리몰이 되겠네요. 맞죠? 근데 처음에 뭐라 했어? 수용액 100ml에 들어있는 거나 A15ml에 들어있는 거나 똑같다고 했죠? 그 말은 A15ml 안에도 똑같이 아세트산이 2AV 미리몰이 들어있다, 요 말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A 1ml에 들어있는 이죠? 결국에는 A 1ml 안에 몇 몰이 들어있냐? 부피가 15분의 1이 됐으니까 몰수도 15분의 1이 되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15분의 2AV 미리몰이 되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미리몰이 아니고 몰이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미리몰과 몰은 10의 마이너스 3승 차이죠? 그러면 15,000분의 2AV니까 7,500분의 2AV 몰이 되겠다. 이게 답이죠. 이게 1ml 안에는 요만큼의 아세트산이 들어있다. 그러면 문제 X에다가 7,500분의 2AV 넣으면은 7,500분의 2가 아니고 약분했으니까 7,500분의 AV가 되는 거죠. 그죠? 7,500분의 AV를 넣으면은 답은 7,500, 4번. 자, 이제 4강의 3점짜리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HCl, HBr, NaOH가 이렇게 3개가 있고 가나다 혼합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이 나와있죠. 그래서 옆에 표에다가 미리 이렇게 부피랑 농도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다의 액성은 각각 산성, 중성, 염기성 중 하나이다. 액성 먼저 찾는 게 편하겠죠. 보니까 유일한 염기는 NaOH고 나머지는 산이잖아. 근데 염기가 고정이고 산만 양이 바뀌어요. 그러면 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산성이 되고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염기성이 되겠죠. 보니까 가에서 나에서 다로 갈수록 산이 많아집니다. 그럼 다가 산성, 나는 중성, 가는 염기성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염기성은 H+가 없고
중성은 둘 다 없고 산성은 OH-가 없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뭐부터 볼 거냐면은 부피가 명확히 나와 있잖아. 부피가 명확히 나와 있고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아야 되는 거, 몰농도 나올 때도 몰, 농, 부 기억나죠? 농도 25분의 4라고 나와 있고 부피 10 나와 있고 그럼 몰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부피가 10, 30이니까 부피를 맞춰주면은 요만은 30분의 8이 되죠? 그럼 모든 양이온이 8mm몰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양이온은 지금 요 두 개인데 H 플러스는 없죠? 염기성이니까 Na 플러스가 8개 있어야 된다. 그럼 나에서도 8개, 다에서도 8개. 그 다음에 다에서도 모든 양이온분의 양에는 몰농도가 나와 있죠? 부피를 고를 해주면은 10, 30, 20이니까 부피가 총 60이죠? 그럼 부피가 60이 되게 바꿔주면 60분의 9. 그러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합쳐서 9mm몰 있어야 되는데 Na 플러스가 8mm몰 있죠? H 플러스가 1만큼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전하 균형이죠. 전하 균형. 뭡니까? 반응 전이나 후나 총 전하량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산염기 반응 같은 경우에는 반응 전이 항상 중성이죠, 중성. 그래서 플러스 전하의 총합과 마이너스 전하의 총합이 반응 후에도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였고, 이 전하 균형을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제 나를 보면은, 자, 가랑 나랑 나랑 다랑 비교를 해볼게요. 보니까 총 플러스 전하량이, 이거 밑에 거 좀 지울게. 지우지 말고 옆에 이렇게 옮겨놓고. 자, 플러스의 총 전하량이 보면은 나는 Na 플러스밖에 없잖아. 총 플러스 8이죠, 그죠? 다는 보면은 플러스 9입니다. H 플러스 하나랑 Na 플러스 8개 해서 보니까 한 개가 늘어서 플러스 9가 됐죠? 그럼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9로 하나만큼 늘려야겠다, 그쵸?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 전하는 보면은 이렇게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둘 다 OH 마이너스는 없고 지금 Cl 마이너스랑 Br 마이너스만 보면 되는데 Br 마이너스는 바뀐 게 없습니다. Cl 마이너스가 10mm가 늘어났죠? 근데 마이너스의 총 전하량이 1만큼 늘었다는 거는 Cl 마이너스가 10mm 늘어나면서 마이너스 전하가 하나가 늘었다는 게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은 2에서 3으로 1.5배 늘었는데 20에서 30으로 10mm가 늘었는데 전하량이 하나가 늘어나려면은 3, 2면은 되죠? 그럼 농도도 유지가 되면서 부피에 따른 몰수가 변했을 때 전하량도 1 증가하고, 맞지? 그러면 20분의 2, 30분의 3이니까 10분의 1이면 되겠고, 이렇게 되면은 전체 전하량 맞춰주면은 BR 마이너스도 구해지죠? 전체 전하량이 마이너스 8이라고 했으니까 CL 마이너스가 이만큼 채워주고 나머지 6은 BR 마이너스가 채워야죠. 그래서 여기도 20분의 6, 그럼 10분의 3이 되겠고, 여기도 양이온 총 8개 있으니까 플러스 8이죠. 그럼 음이온도 마이너스 8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나머지 4는 OH 마이너스에서 채우면 되겠다. 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보면은 가에서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 합은 15분의 4보다 크다. 요건 전하균형 생각하면 되죠. 실제 구해봤을 때도 해도 되고 구하기 전에도 여기 이양성자산이나 그러니까는 2 플러스 짜리나 2 마이너스 짜리가 없으니까 전부 다 플러스 1짜리잖아, 전하량이. 그러면은 양이온의 몰농도 합이나 음이온의 몰농도 합이나 똑같아야겠죠, 전하균형이 유지가 되려면은, 그지? 그래서 실제로 구해봐도 4, 1, 3, 8개, Na 플러스도 8개 똑같고, 기억은 틀린 거. 니은의 X는 25분의 4다. X가 뭐야?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이네. 구하면 되죠? 전체 부피는 10, 20, 20이니까 50. 그 다음에 양이온의 몰농도 합은 Na 플러스만 8개 있네요. 약분하면 25분의 4인 거 맞습니다. 요게 X. 그 다음에 디귿 A분의 B는 3이다. 요거는 농도죠. A는 10분의 1, B는 10분의 3. 그럼 A분의 B는 3 맞죠? 답은 5번. 자,
자, 마지막 12강의 2점짜리 3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문제에서는 산화환원 반응만을 고려해요. 산화환원 반응을 판별하는 기준은 산화수죠. 이제는 산화수가 변하냐 안 변하냐. 변하면 산화환원 반응이고 산화수가 안 변하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거고. 자, 기억에 가부터 보면 나트륨은 고체니까 산화수가 빵이죠. 그냥 고체 상태니까. 근데 NaOH에서는 플러스 1이 되죠. 변했죠. 맞고, 요거는 산염기 반응이죠. 산이랑 염기. 참고로 산염기 반응,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은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산염기 반응이면서 산화환원 반응인 거는 절대 없고, 산화환원 반응이면서 산염기 반응인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항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반응들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산염기 반응이다, 그만은 산화환원 반응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산화수 비교해보세요. 산화수가 절대 안 변합니다. 산염기 반응은 산화수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다해. 이것도 알루미늄이 반응 전에는 고체니까 산화수가 빵인데 반응 후에는 산소가 마이너스 6 플러스 3으로 바뀌었죠. 산화수가 바뀌었으니까 맞다. 답은 3번. 자, 마지막 12강의 3점짜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속 X와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식이 있는데, 우리가 개수 A, B는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N 이런 미지수가 있다, 그지? 근데 이런 문제가 미지수가 추가되면 보통 미지수 하나당 힌트 한 개씩은 더 줬단 말이야. 근데 미지수가 M, N 두 개가 있는데 힌트가 하나밖에 없다, 그죠? 이런 유형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처음에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힌트 있는 거 바로 써야죠. X의 산화수를 비교했습니다. 반응 전후에 X의 산화수를 구해보면은, 반응 전에는 OH가 M개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M개 들어있는 거죠. 마이너스 M. 근데 전체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그러면 X 하나는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지? 반응 후에는 XOM N 마이너스니까 일단 산소가 M개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2M입니다. 그죠? 그때 전체 전하량이 N 마이너스가 되려면 X는 2M 마이너스 N이 되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식을 쓸 수가 있겠죠?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산화수가 2배가 더 크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M 마이너스 1의 2배를 해주면은 2M 마이너스 N이 돼야 된다, 요 말이죠. 그럼 N은 2가 돼야 된다. N에다가 2 넣겠습니다.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여기도 흰색 펜이 없네요. 한번 가대를 씁시다. N은 흰색, N은 2입니다. 2. 이렇게. 자, 이제 나머지 해봐야겠죠. 일단 산화수 구하는 방식으로 Y도 마찬가지로 산화수 비교해봐야겠죠. 수소, 산소 빼면 남는 건 X, Y니까 X랑 Y가 산화수가 변해야겠지. 일단 YO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죠, 산소는. 그러면 Y는 플러스 1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반응 후에는 Y 마이너스니까 그냥 이온의 전하량이 산화수가 된다. 그러면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일단 2가 감소했습니다. 그죠? X는 어떻게 해야 냐 보면은, 이제 N이 2라는 거 알죠? 그러면 2M-2가 됐다는 거니까 총 M-1만큼 증가를 했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M을 모르니까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개수 A, B를 못 구한다. 그죠? 그럼 일단 M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될 거고, 맞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힌트가 없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힌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체적인 힌트를 만들 때는 두 가지를 일단 체크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전하 보존. 전하량은 보존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반응 전에 총 전하량, 반응 전, 그다음 반응 후에 총 전하량이 같아야 된다는 거. 요거를 이용해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산소 또는 수소 개수를 가지고 이제 반응 전이랑 후를 비교하면서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전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 전에는
XOHM-가 A개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A죠. 인마의 총 전화량은. 맞죠? YO-는 B만큼 들어있으니까 총 전화량은 마이너스 B. 맞죠? OH-가 2개 들어있으니까는 마이너스 B. 맞죠? 요게 반응 전 총 전화량이고 요게 뭐랑 같아야 된다? 반응 후에 총 전화량이랑 같아야 된다. 반응 후는 보면은 XOM2-가 A개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2A, Y-가 B개니까 마이너스 B, H2는 중성이니까 없죠? 그럼 다 플러스로 바꿔주면은 식이 B가 없어지면 A가 등장을 합니다. A는 2다. A는 2다. 그럼 여기 A에 2를 다 넣을게요. 여기에 2. 여기에도 2. 네, 이렇게 전화량까지 했는데 아직도 미지수가 n이 남아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가야죠. 산소수나 수소수를 건드려야 되는데 저는 수소수를 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소를 건들게 되면은 m은 2라는 거 잠깐만. m이 아직 안 나왔구나. 산소수까지 건들게 되면은 지금 여기도 산소, 빨간색이네. 여기도 산소, 여기도 산소, 여기도 산소, 여기도 산소, 여기도 산소잖아. 그러면은 B도 여기 들어가 버리고 M도 들어가 버리고 미지수가 많아져서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수소를 건드리면은 수소는 여기만 있죠. 그래서 미지수가 M만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이제 수소수를 건드려 보면은 수소수 반응 전에는 XOHM- 이거는 수소가 총 2m개 들어있습니다. 맞죠? OH-가 m개인데 개수가 2니까 곱하면은 2m개. 그지? YO-에는 없고요. OH-가 2개 들어있으니까는 총 2개. 그죠? 반응 후에 수소수도 똑같아야겠죠? XOM2-나 Y-에는 안 들어있고 H2O가 5개 들어있죠? 그러면 총 10개. 그러면은 수소수가 이렇게 정해졌으니까는 m을 구할 수가 있다. m은 4가 되면은 되겠다. 그죠? 그럼 m에 이제 4를 다 넣겠습니다. 여기에 4. 여기에도 4. 식이 점점 완성이 돼가죠. 여기에도 요것도 m-1만큼 증가한 게 사실은 3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요것도 플러스 3 플러스 6으로 하면 되겠네요. 플러스 3 플러스 6으로 바꾸면 되겠고. 자, 그러면 산화수 증가한 양, 감소한 양이 나왔으니까 이제 최소 공배수를 곱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감소한 산화수, 증가한 산화수가 같아지려면은 각각 2랑 3을 곱해주면 된다. 그게 개수죠? 2, 2. 그러면 B는 3이 들어가야 되겠다. B는 3이네요. B는 3. 그러면은 니은에 2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4는 12 맞고, 기억에 YO-는 환원제로 작용한다. 환원제라는 거는 자기는 산화가 된다는 거죠. 산화가 되려면은 산화수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YO-는 산화수가 감소했죠. 마이너스 이만큼.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 디귿 XOHM-1몰이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량은 3몰이다. 요거는 식 보면 되죠. 지금 산화수 증가한 양도 그렇고 감소한 양도 그렇고 증가한 양이 플러스 6, 감소한 양이 마이너스 6입니다. 맞죠? 이건 개수가 2일 때 기준이죠. 그래서 개수가 2일 때 전체 산화수는 6만큼 증가하고 6만큼 감소했다. 그러면 개수가 1일 때 1몰 기준으로 하면은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돼야겠죠? 전자량이 3몰이 되는 거 맞다. 답은 5번.